그놈이 알고 싶다. 두 개의 심장 산소탱크 박지성. 대한민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심장을 뛰게 했던 사나이. 그는 체격도 크지 않고 드리블이 화려하거나 강한 슛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가장 치열한 경기들을 뛰며 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올랐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유럽 정상에 섰을 때 항상 그 중심엔 박지성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축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한민국의 전설, 박지성의 삶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981년 2월 25일 경기도 고양시. 박지성은 가난하지만 단란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을 차며 놀기를 좋아했던 그는 운동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늦게 들어가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왜소했습니다. 키도 작고 몸도 말랐죠. 초등학교 시절 운동선수로 보이기 어려울 만큼 체격이 작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수원 공고 진학하지만 눈에 띄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를 누구보다 믿어준 사람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박성종 씨는 아들의 성장을 위해 사슴피를 먹이고 매일같이 기도하며 뒷바라지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새벽에 도시락을 싸며 지성이의 꿈을 함께 키워갔습니다. 명지대학교 진학 후에도 그는 프로팀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스카우트 명단에도 없었죠. 하지만 1999년 그는 태극마크를 달게 됩니다. 대한민국 U20 청소년 대표팀.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의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2000년 박지성은 일본 제1리그의 교토 퍼플상가로 이적합니다. 그곳에서 빠르게 적응하며 프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기 대한민국 축구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 거스 히딩크 감독이 부임합니다. 그는 능력 중심이라는 철학으로 기존 대표팀을 흔들었고 그 안에서 박지성은 큰 기회를 얻게 됩니다. 대표팀에서의 입지는 초반엔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박지성은 훈련장에서 묵묵히 준비했고 2002년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전 국민의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6월 14일 포르투갈전. 박지성은 후반 25분 이영표의 크로스를 받아 왼발로 볼을 잡고 수비를 따돌린 뒤 강력한 왼발 슛. 골. 박지성. 그 골은 한국을 사상 첫 월드컵 16강으로 이끈 역사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그의 세리머니 유니폼을 걷어올리며 외친 그 함성은 단순한 골 이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히딩크는 박지성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2003년 네덜란드 명문 PSV 아인트호벤으로 이적한 박지성. 그의 도전은 이제 유럽 무대였습니다.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 문화, 팀 전술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고 몸 상태도 100%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특유의 성실함과 전술 이해력으로 빠르게 감독의 신임을 얻어갑니다. 2004-2005 시즌 박지성은 PSV의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을 이끌며 유럽 전역에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특히 AC 밀란과의 준결승 2차전. 그는 경기 내내 밀란 미드필더를 압도하며 유럽 최고의 미드필더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 경기 이후 유럽 언론은 아시아에서 온 전술 천재라며 박지성을 극찬했습니다. 2005년 여름 박지성은 아시아 선수로는 드물게 세계 최고의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합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그를 가장 지능적인 전술 자산이라 불렀고 루니, 호날두, 긱스, 스콜스 같은 슈퍼스타 사이에서도 그는 확고한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그는 산소탱크라는 별명답게 경기장을 끊임없이 누비며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이자 공격 시엔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는 선수였습니다. 첼시, 아스널, AC 밀란,
바르셀로나와 같은 강팀을 상대로 퍼거슨 감독은 항상 박지성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2009년 그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에 선발 출전합니다. 비록 바르셀로나에 패했지만 그는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이란 수식어를 얻습니다. 맨유에서의 7시즌 그는 4번의 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 리그컵 등 모든 타이틀을 경험합니다. 이 시기 한국 팬들은 매 주말 박지성 출전 여부를 확인하며 새벽에도 그 경기를 시청했죠. 박지성 출전은 잠 안 자는 밤이란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도 그는 중심이었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프랑스전에서 동점골을 기록하며 한국의 월드컵 사상 첫 유럽 상대 무승부를 이끌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선 주장으로 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끌었습니다. 월드컵 3개 대회 연속 득점, A매치 100경기 출전, 13골 13도움. 기록도 대단했지만 무엇보다 그는 희생정신의 상징이었습니다. 2011년 아시안컵을 끝으로 대표팀에서 은퇴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아무런 스캔들도 자기 과시도 없던 은퇴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2012년 박지성은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이적합니다. 하지만 무릎 부상은 그를 괴롭혔고 경기력이 저하되면서 은퇴 시기가 다가옵니다. 2014년 그는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의 은퇴는 단순한 한 명의 선수 은퇴가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의 한 시대가 저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축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국 레스터 대학교에서 스포츠 행정을 공부하고 SBS 해설위원, 피파 홍보대사,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유소년 축구 총괄 디렉터로 활동하며 한국 축구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성은 말합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천재보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헌신과 겸손이라는 것을. 오늘날 박지성의 이름은 하나의 전설이 되었고 그 전설은 지금도 대한민국 축구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박지성, 작은 체구, 큰 심장. 그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꿈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그놈 이야기.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그놈이 알고 싶다 함께해요.